9월 6일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 상단인 6만 원으로 공모가를 최종 확정한 현대중공업은 2020년에서 2021년 동안 진행된 초대형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로는 SKI 테크놀로지의 1883대 1에 이어서 1835대 1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모집되는 자금 1조 800억 원 중에서 발행 재비용 100억 원을 제외하면 회사에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은 1조 700억 원 가량인데요. 이 중에서 82%에 달하는 8,700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연구개발비의 주요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바로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다중연료 힘센 엔진 개발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한 이중연료 추진을 개발하고, 또한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부유식 해상풍력 및 그린 수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실제 온라인 기업 설명회에서 미래 비전 및 3대 핵심 사업으로서 친환경 디지털 선박 개발, 스마트 조선소 구축, 해상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린 수소 인프라 부분에 있어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서 신재생 발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 플랜트와 수소, 수전의 기술을 융합해 해상 그린 수소 생산 플랜트를 개발하며, 마지막으로 완성된 수소를 다시 운송하는 인프라까지 조선 해양 분야에 있어서 수소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미래 청사진을 밝힌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유치원 야너주의 김파고입니다. 오늘은 미래 수소 경제에 있어서도 한 축을 준비 중인 현대중공업 공모주 청약 분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대중공업의 공모 개요를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 청약에 있어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를 고려한 다음 마지막으로 청약 결론을 내보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현대중공업이 오늘 증권 발행 조건 확정을 통해서 공모가를 상단인 6만 원으로 확정했는데요. 청약일은 내일 9월 7일 화요일부터 8일 수요일까지며 환불일은 9월 10일 금요일, 상장 예정일은 9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공모가는 6만 원인데요. 공모가 기준 상장 예정 시가총액은 5조 3천억 원입니다. 주관사는 8개 주관사인데요.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구주 매출이 없는 100% 신주 매출이며 공모 금액은 1조 800억, 이 중에 일반 투자자에게 25% 수량을 모집합니다. 유통 가능 물량은 현재로서는 1,440만 주, 전체 상장 예정 주식수의 16%인데요. 이를 유통 가능 금액으로 환산하면 8,600억 원 가량입니다. 현대중공업은 특이하게도 8개나 되는 주관사가 공동으로 주관을 하는데요.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증권사에서 청약을 하는 게 한 주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주관사는 미래에셋, 한국투자, 하나금융투자, KB, 삼성, DB금융투자, 신영, 대신증권 이렇게 8개 증권사이고요. 각 증권사에서 온라인 등급의 청약 한도와 필요한 증거금, 수수료는 보시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이 오늘 오후 4시 증권 발행 조건 확정 신고서를 통해서 수요 예측 결과를 공시했는데요. 기관 경쟁률 1835대 1, 참여 기관수 1633개 기관이 참여했습니다. 수요 예측 당시에 기관 투자자가 가격을 제시할 때 무려 49%의 기관이 공모가 상단을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했고요.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도 전체 참여 기관의 53%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 청약에 있어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2020년에서 2021년 진행된 초대형 공모주 중에서 기관 경쟁률이 역대 2위라는 점입니다. 공모 규모가 1조 원이 넘는 공모주 중에서 SKI 테크놀로지의 1883대 1을 이어서 현대중공업은 1835대 1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 경쟁률 뿐만 아니라 의무 보유 신청 비율 역시 53%로 꽤나 높은 편에 속하는데요.
유통 가능 비율이 현재는 16%이지만 기관에게 실제로 의무 보유 확약 배정이 이루어진다면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유통 가능 비율 그리고 유통 가능 금액이 얼마나 낮아지는지를 잘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청약에 있어서 긍정적인 포인트 두 번째는 바로 현대중공업이 매출과 수주 잔고 그리고 생산 능력에 있어서 글로벌 선사 1등인 기업인데 공모가는 비교 기업 대비 싸다는 것입니다. 2021년 4월 기준으로 신한금융투자의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조선사의 수주잔고는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사모중공업 등 경쟁업체에 비해서 더 넘는 1등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9월 6일 기준으로 주가를 살펴보면 삼성중공업은 2021년 예상 PBR 0.97에 대우조선해양은 1.09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의 공모가 기준으로 PBR은 0.87로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잔고 1등, 생산능력 1위에 프리미엄을 받아도 모자랄 조선사가 2, 3위보다 싼 것은 공모가가 할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 투자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친환경 연료 추진선인 LNG 추진선의 건조 및 수주 경쟁력을 현대중공업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라서 모든 선박은 연료 내 황 함유량을 2020년부터 3.5%에서 0.5%로 낮춰야 했는데요. 이러한 환경 규제에 따라서 많은 선박들이 친환경 연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연료의 대표가 바로 LNG 추진선인데요. LNG를 운반하는 선박이 아니라 LNG를 이용해서 추진 동력을 얻는 LNG 추진선은 한국이 글로벌리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의 투자 설명서에서도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신규 수주량을 확인해 보면 한국이 LNG선에 있어서는 글로벌 전체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은 LNG 추진선 점유율이 21.1%로 삼성중공업, 현대사모중공업, 대우조선해양보다도 높은 글로벌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LNG 추진선뿐만 아니라 그린 수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렇게 생산해낸 풍력 에너지를 이용해서 바로 수소 수전의 기술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해상 그린 수소 생산 인프라를 생산한 뒤에 생산된 수소를 다시 운송하는 액화수소 운반선을 만드는, 즉 그린 수소를 해양 분야에 있어서 얻어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발전 설비와 운송 설비를 바로 현대중공업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울산에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유식 해상풍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건설식에는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서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바로 현대중공업이 부유식 해상풍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 계획을 발표할 정도로 현대중공업이 해당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청약 투자 포인트 네 번째는 유통 가능 비율이 적고 구주 매출이 없다는 점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상장 후 유통 가능 수량은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에 배정되는 물량을 0이라고 가정해도 유통 비율이 16%로 낮은 편인데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배정이 이루어지면 실제 유통 가능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통 가능 금액은 현재 16% 기준으로 8,600억 수준이기 때문에 낮지 않은 수준인데요.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결과 이 유통 가능 금액이 얼마까지 낮아지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러한 현대중공업의 투자 위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조선업은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이자 수주 산업으로서 이러한 수주 산업의 취약점을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조선업은 전방 산업이 해운업인데요. 이 해운업과 조선업 모두 둘 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산업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이에 따라서 대규모 영업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를 만드는 일은 최초로 수주를 한 이후에 2에서 3년이 걸리게 되는데, 즉 배를 만들게 되는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하는데 만약에 배를 만드는 도중에 원자재 값이 크게 상승할 경우에는 오히려 예상했던 수익을 보기보다는 손해를 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올해 2분기에도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영업 적자를 공시했는데요.
이렇게 대규모 영업적자를 공시하게 된 이유가 바로 배 건설에 많이 사용되는 두꺼운 철판인 후판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원재료값 상승에 대한 충당금을 미리 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2018년부터 지속되어 온 단기 순손실이 꽤나 큰 상황인데요. 2018년 마이너스 4,200억의 적자를 시작으로 2019년에는 500억 적자, 2020년에는 4,300억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반기까지도 이미 마이너스 3,450억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운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진행된 미중 무역전쟁과 이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는 새로운 배를 건설하는 발주 물량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대규모 영업 적자가 지속되어 온 거죠. 투자 위험 요소 세 번째는 바로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인데요. 현대중공업은 현재 쿠웨이트 석유공사로부터 약 730억 원의 소송이 제송된 상태이며 이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이 만든 배를 인수할 때 속력, 연비 등 합의된 규격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가격이 계약된 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등 제품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위험이 투자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자, 이러한 현대중공업 청약 최종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청약에 있어서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는 기관 경쟁률이 역대급이었다는 점과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모가가 할인되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친환경 선박 그리고 그린 수소 산업에 있어서 현대중공업이 잘 준비가 되었고 상장일날 유통 비율이 낮기 때문에 청약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 위험 요소로는 경기 민감 산업과 수주 산업이라는 점,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가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 영상은 공모주 청약 권유 영상이 아니라는 점, 모든 투자에 있어서 투자 의사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대중공업 청약은 8일 수요일날 마무리되면서 9월 2주차는 청약 일정이 마무리되는데요. 9월 3주차에는 주 초반에 신한파로스펙, 바이오플러스, S&D, 실리콘2, 프롬바이오가 청약을 진행합니다. 9월 4주차 추석 연휴 기간에는 추석 연휴가 끝난 목요일에서 금요일 NH스펙 20호가 청약을 진행하고요. 9월 5주차 마지막 청약에는 무려 7개 종목이 청약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남은 공모주 일정도 저희 야너주 채널과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야너주 채널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채널 구독 및 영상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